안녕하세요. 저는 널리지 앤 피플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 소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소셜을 기업에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뭐에 쓸 거냐, 그거의 생산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그런 도구들이 과연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는 있는데 이게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들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저는 그런 포인트를 기업에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소셜에 대해서 소셜 솔루션을 기업 내부로 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라든지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회하고 기업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카톡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대하는 태도랑 기업에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가. 그 차이는 뭐고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거 써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모뎀 꼽아가지고 AT&T 01433 이렇게 때리면 디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접속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시작했던 그 네트워크, 인터넷의 시대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뭐 신발에도 장착이 되고 뭐 시계에도 장착이 되고 뭐 온갖 거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연결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을 겁니다. 큰 서버들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과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솔루션의 개념이라기보단 IT가 우리 문화와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일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이 세상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배터리를 딱 켜는 순간 여러분들 카톡에도 자동 로그인이 되시고 뭐 이메일 같은 서버에서 자동 로그인이 되시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시면 일단 핸드폰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이미 네트워크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PC를 켜서 내가 어딜 접속해야지 로그인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핸드폰을 여는 순간 뭐 어느 때 핸드폰을 열지 않아도 밤에 자고 안 끄고 있으면 그 상태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상이에요. 이 가운데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게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실제 삶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바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부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열심히 정보를 찾아다가 여기다가 열심히 내려다 놓죠. PC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일을 오프라인에 가서 하는 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PC는 더 이상 이런 저장고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접속 터미널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태블릿 PC들의 그 하드디스크 용량 같은 건 뭐 SSD를 아무리 쓴다고 그러지만 뭐 64기가, 뭐 128기가 이 정도, 128기가도 사실은 제가 써보니까 큰 거더라고요. 왜? 많은 데이터들을 다 네트워크 상황에 딱 내비두고 나는 접속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 변화하는 것들을 잘 체감을 못 하시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클라우드라든지 소셜 네트워크가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나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자체에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다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에 로그인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 SF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런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이제 현실이 됐고,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IT 환경이라면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이라는 건 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서비스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뒷얘기를 약간 드리자면 사실 페이스북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서 그 처음 공모가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의미 있다. 그리고 이거 워킹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외부적으로는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너무 잘 쓰고 계세요. 마케팅이나 그 어떤 이런 홍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들이 차 출시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것도 소셜 네트워크 많이 하고, 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특징적인 활동들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현상화돼서 몇 년 전부터 중동의 뭐 아랍의 봄 그래가지고 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고 소통을 시키고 그러면서 민주화의 새로운 뭐 붐 같은 것도 만들어내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문화적이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오픈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기서 신뢰를 쌓아가고 지식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재밌게도 사실은 일상에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전철 타보면 다 이거 들고 계세요. 뭘 열심히 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있고, 물론 그 게임들도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 연결된 게임들이죠. 예. 다 이런 거를 전부들 즐기고 있는데, 회사만큼은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게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지금 있는 게시판들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메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면서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이게 저 자신도 이걸 매일 쓰면서도 왜 나는 여기 일하는 친구들하고는 이런 걸 잘 안 할까? 네. 그죠? 저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장벽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건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문화, 제가 이제 그 변화관리 컨설팅을 하러 기업들의 대기업에 가서 보면은 변화관리조차도 누가 하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이 전공 와서 우리는 변화해야 돼! 막 그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변화관리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부 모여가지고 산에 가서 야호 한번 오면 변화관리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CEO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구글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진 같은 게 이렇게 CEO가 가운데 앉아 있고 직원들이 쫙 서서 사진, 단체 사진 찍은 사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소통을 하자 해도 일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요즘 이 사회적 문화 자체가. 네. 다들 이런 걸 꿈꾸죠. 여기가 이제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는 그 지난번 컨설팅 할 때 이 기업을 이제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급여도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도 되게 독특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5명이 한 팀이다 이거죠. 제가 새로운 멤버로 이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했어요. 같이 한 몇 달 동안 일을 해보고 이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저를 사장이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죠?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뭘로 뽑냐? 우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일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건 그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근데 우리는 그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가지면서 소통이나 뭐 협업이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배리어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성과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얘기들을 꺼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효율화 같은 거 하면 PI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서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어디가 버틀넥이 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연이 되고 어디를 줄여야 되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혁신할 때 식스시그마를 하든 뭐라든. 근데 이건 아무리 그려도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여기 표현이 안 됩니다.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얘기는 프로세스를 고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생산성이니 혁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자 보면 우리 업무에 뭘 바꿀 것이냐, 커뮤니케이션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 도구가 그 상황에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도구인데, 이런 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면 이런 걸 바꾸는 게 소위 말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프로세스를 바꾸자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좀 더 비정형적이고 되게 포괄적인 분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도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영역들이에요. 오늘 IT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IT 부서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건 비즈니스가 IT한테 맨날 뭘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더 빨리, 더 좋게, 그죠? 더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IT가 비즈니스를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도 인터넷으로 책을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는 잘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그죠? 비즈니스가 드라이브하는 건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용량이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IT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네이블링 시키게 될 때는 항상 새로운 시장이 나오든지 전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체계들이 나오든지 그 비즈니스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한다면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얘는 그냥 핸드폰이라기보단 음반 시장을 바꿔버렸어요. 동영상 시장을 바꿔버리고, 그죠? 이 기기를 대하는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현업 업무에 어떤 거를 바꿔주냐,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면 아마 현업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걸 이용해서 하라가 아니라 이걸 이용하면 당신들이 하는 일 자체가 전혀 다르게 바뀔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실은 인터넷을 만든 세대하고 즐기는 세대가 달라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세대는 저희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학번이 88학번인데 저는 처음 자바가 나오는 것도 봤고 ASP 같은 게 나오는 것도 봤고, 그죠? 예. 그 세른에서 만든 웹서버를 처음 유닉스 서버에서 설치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해봤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뭘 어떤 걸 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20대, 3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은 저런 거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사주니까.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원래 다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는 세대와 기존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계층만 있는 것뿐이에요. 소셜 네트워크가 업무에 부적절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치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있는 것뿐이에요. 아쉽게도 이제 그 계층들은 이제 점점 회사를 나가게 되실 거고,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대가 지배하는 회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온 그 사람들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소통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 그룹웨어나 뭐 이메일 같은 거 쓰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르게 바꿔버릴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단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누가 그것을 먼저 할까에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 뭐 새로운 기능이나 뭐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 쓰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단지 그거를 회사 내로 도입하려고 할 때 이 조직 내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불편해하는 계층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예전과 같은 뭐 ERP 도입했을 때 뭐 이런 걸 도입했을 때처럼 뭐 프로세스적이거나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고 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틀, 이 스타일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임계점에 있는 시대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IT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와 다르게 기업에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라면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왜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들을 편의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나, 아래에 있는 뭐 카페나 블로그도 소셜 네트워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광의 개념에서는 다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입니다. 그죠? 어떤 그 스타일들이 좀 다른 거죠. 올드한 개념도 있고. 제가 요것만 분석해도 뭐 한참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기능적으로 편리해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편안함을 줘요. 어떤 면에서 특히 그러냐, 이게 어느 애니 디바이스에서든지 다 가능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내가 핸드폰이 없더라도 사실은 PC에서 충분히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C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바이스가 있고, 그죠? 디바이스만 있으면 동일한 경험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많은 기업들, 특히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 제약 없는 이 뭐 스마트 워킹이라고 많이 하는데, 보는 시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하면은 뭐 더 업무가 빨라지고 뭐 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카톡 받으면서 일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업무 막 지시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과연 개인 삶에 좋은 일이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디바이스로 anytime, anywhere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일과 삶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을 더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삶이 깨져요. 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없으면 내가 회사를 다시 오거나 야근을 하러 오거나, 그죠? 내 삶을 일과 분리시키려면 할수록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게 편한 거죠. 또 하나는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전화를 선호하십니까? 메시지를 선호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결혼하셨죠? 혹시 사모님하고 전화를 자주 하십니까? 메시지를 자주 보내십니까? 그죠? 저도 이상하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지 전화를 잘 안 보게 돼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한다는 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일종의 비즈니스 예의처럼 돼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회의 중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메시지를 받고 당신이 어웨러블한 시간에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메일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메일은 이 익스펙테이션 타임이 되게 길어요. 그죠? 내가 오늘 메일을 보내면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뭐 정확히 법으로 규정된 건 없는데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이미 어떤 그 준거가 있어요. 기준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 약간 좀 느슨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을 정리할 수도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한참 쓰다가 인스턴트 메시지도 쭉 줄었어요. 사실 카톡하고 인스턴트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PC에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쓰면 당신 자리에 있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메시지.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거기다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인스턴트 메시지는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카카오톡 같은 이런 개념들, 트위터 같은 애들은 모바일 베이스로 해서 모바일은 계속 켜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임, 그 딜레이 되는 타임을 상대방도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어그리를 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 같은 걸 쓰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2차, 3차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면서 메시지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왜냐면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 제약도 있죠. 그 자리에서 준비 안 해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것도 짜증나죠. 이런 식이 되는데 밴드 같은 거로다가 시간을 길게 잡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별 그런 문제들을 안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가 그냥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안한 요소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면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대에 모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많게는 60%? 크게는 60%에서 80% 정도가 비정형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표준화할 수 없는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시는 일 중에 연초에 KPI 잡은 거와 관련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갑자기 위에서 오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업무 지시되는 일이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업무 자체라고 하는 건 어떤 절차나 표준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이 프로세스가 절차가 잘 돼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게 정의이 되기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탑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SAP 같은 그 ERP 도입한 수준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제가 2007년도 꽤 오래된 일이죠. 그 당시에 정부 분들하고 UN 포럼에 가서 그 전자정보화에 대한 그 세미나에서 같이 갔는데 다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웨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쓸 수가 있냐?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냐? 할 정도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OECD 평균 대비 이렇게 거의 꼴찌에 달하는
업무 생산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 프로세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의 비중이 높은 그 업무 영역에 적합한 도구들을 우리는 지금 써야 될 때가 없습니다. 기존의 그런 상하관계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의 이런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메일로 더 이상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는 한 5년간 은행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점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문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많이 메일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안 열어봐요. 아침에 와서. 그러면 아침 조회할 때 누가 나와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오늘 뭐 은행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메일함이 꽉 차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일을 또 지우지도 못해요. 모 기업에 갔더니 자기가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메일들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근거로 쓰려고. PC에 빡빡빡 저장해 놓는 거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룹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포탈,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쌍방향 소통을 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건 그 공지사항이나 보는 게시판 형태일 뿐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여기다가 자유 게시판 만들고 뭐 CEO의 대화방 그래가지고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데 잘못 글 올렸다가 IP 추적당해가지고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또한 저는 그 소셜 네트워크 이 솔루션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부각되는 이 스마트 워킹 인프라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도 그렇고 문서중화도 그렇고 클라우드 같은 거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다 서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내용들은 내가 PC에 갖고 있다든지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도 그 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일이. 그걸 분리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특히 회사라면 더 그렇죠.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매개체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친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무슨 그런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서브젝으로다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회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일과 관련된 거에 가장 핵심은 문서들이거든요. 문서들을 중앙화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그 문서와 같이 하게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되는 거죠. 그걸 굳이 왜 별개로 따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가 문서 중앙화 했던 프로젝트 기업들을 가보면 실컷 문서 중앙화 서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이메일에다가 다 첨부를 해서 다시 보내요. 사람들한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메일은 저를 줄질 않는 거죠. 메일 서버는. 그리고 문서 중앙한 그 서버의 스토리지는 계속 놓고 PC는 또 텅텅 놉니다. 여기다 못 갈게 하니까. 그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별개의 일들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 기업에서 정보를 쉐어링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아키텍처를 그려봐야 되겠구나. 그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들을 완전히 다르게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방향인데 그냥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룹핑을 하거나. 근데 저는 기업 내부에서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협업을 매개하려고 하면 그거는 친분 관계도 아니고 뭐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일. 일이 매개체가 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업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저 사람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왜 해야 되겠어요? 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연애의 도구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 기업에서 소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저 일이 그 공통의 업무가 연결 매개체가 되도록 구조가 돼서 거기에 사람들이 정보를 축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쌓게 된다면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다른 어떤 방식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의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해 줄 것인가요? 그것이 오픈되어 있든 클로즈되어 있건 그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업무의 유형마다. 예를 들어서 완전 비정형적인 업무라면 좀 느슨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프로젝트라든지 좀 더 일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주제가 명확하고 성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건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바인딩된 그런 그룹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들도 보면 완전히 브로드캐스트나 그냥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까 밴드 같은 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은 그냥 우린 일상생활에서 이게 편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일의 유형들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 일 유형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 인프라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 설계를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 기존의 그룹웨어들이 이제는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자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부 소통용으로는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막 그 전체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메일들 있지 않습니까? 전사 메일.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건 메일 자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질도 나빠진다고 해요. 이메일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이 필요해요. 왜?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약간 오픈된 소셜 네트워크이죠.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야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비정형적인 업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메일의 사용량은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게시판 같은 거하고 이제는 이런 게 굳이 부서별로 다 게시판 다 만들어서 그죠? 부서 단위로 뭐 팀장이 공지하는 데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편하고.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게시판에서 리플 다는 거랑 여기서 리플 다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엔드엔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그 중심 포인트가 개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십시오.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분명히 여러 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담벼락에 내 페이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점이 누구처럼 느껴집니다. 나로 느껴집니다. 게시판은요. 저 게시판을 만들고 관리하고 글을 올린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글을 막 올리기가 애매해요.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급적으로 말을 안 쓰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지죠. 그냥 알아듣고 말면 되니까.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이 돼서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게 더 유용할 것이고 그런 로그 자체가 별로 의미 없고 좀 휘발성으로 좀 날려야 될 일이라면 인스턴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더 나가서 좀 클로즈된 그룹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해나가고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하려면 좀 이렇게 워크사이트 같은 쉐어포인트에서 말하는 이 사이트 같은 개념으로 클로즈된 어떤 형태의 일 공간들이 되게 유용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마다 처하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환경, 그러니까 기업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외부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가,
또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사무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들어오면서부터 재포지셔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기존의 그룹웨어 같은 기능으로 저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단일 솔루션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보면 네티켓이라는 걸 많이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이게 뭐냐면 대화는 남진 않지만 소셜 네트워크 활동은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회사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쓸 때 상무님이 뭐라고 썼는데 거기다가 헐 이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변한 걸 이미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연하장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메시지로 설날에 인사를 드려도 어셉트가 돼요. 임원분들한테 보내도 그래 고맙네 메시지 보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와서 찾아보고 인사 연하장 보내도 참 죄송하다고 그럴 판인데 메시지 보낸 것도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 내에 어떤 그 의사소통을 위한 규약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말투가 정립이 돼야 돼요. 회사 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투를 그대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나 상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원하는 말투로 이 말을 길게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소통을 하자 그래봐야 사실 닦아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어떻게 주어를 넣고 동사를 넣어서 글을 만들어낼지도 잘 안 하다 보니까. IT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도입하시는 기업들이 이런 조직 문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시면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저는 그 사무 업무에 대한 인프라, IT 기반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는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묶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묶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건 일이 돼야 된다. 일의 유형에 따라 매개하는 방식, 연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예를 들어 문서 중앙화라든지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하는 이런 환경들,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는 환경들 이런 것과 소셜 네트워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서나 자료반을 갖다가 중앙화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센트럴라이즈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하신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젊은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새로운 소통의 어떤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죠? 메시지를 날렸을 때 이게 좋냐 그죠? 미국 애들처럼 주어를 그냥 윗분도 유, 어머니도 유, 아버지도 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룰들을 잘 정의해 나간다면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정말로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에서도 약간씩 다른 형태의 구조들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게시판 같은 데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소통에 큰 변화가 일으키는 사례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변화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과 저나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한다면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셔서 이후에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 소셜의 어떤 큰 변화의 모습들을 회사에서 한번 리딩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